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교양교육과정 개편 2차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매너 모드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청회의 사회를 맡은 교육혁신처장 심재우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교수님, 조교 선생님, 그리고 직원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계신 교직원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대학 2025년 교양교육과정 개편안에 대해 9월 11일에 학부 과장님을 대상으로 1차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공청회 의견을 검토하여 개편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수정된 개편안에 대하여 우리 대학 구성원께 안내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우리 대학 교양교육 과정 개편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공청회 일정에 대해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교양교육과정 개편안에 대해 교양교육과정개편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가변 교수님께서 약 20분 동안 발표를 하시고 이후 개편안에 대해 여러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약 1시간 10분 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교양교육과정 개편안 발표자이신 황가변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가변 교수님께서는 교양교육과정 개편 정책 연구에 연구 책임자로 참여하시고 개편위원회 부위원장을 수행하시면서 이번 개편안을 주도적으로 준비해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신 선생님들이 저희들이 예측한 거에 비해서 좀 적어서 박수 소리도 작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마땅히 좀 위에 올라가서 제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좀 제가 키가 커서 그런지 이 단상이 위에서 하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래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아마 오후쯤에선가 우리 백유선 선생님이 여러 교수님들에게 이번 발표안을 전부 송부를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참고했을 것이기 때문에 대강 내용만 제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질의응답 시간에 불충분한 내용을 충분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내용의 목차입니다. 첫째, 교양교육과정 개편의 배경과 목적 및 방향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교양교육과정 개편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그리고 전북대학교 교양교육과정 개편안을 이게 비교가 아니라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구조인데 기본 구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저희들이 핵심 교양과 일반 교양을 균형 교양으로 재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균형 교양을 저희들이 7개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는데 7개 카테고리의 특성, 그 다음에 거기에 포함된 교과목들,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된 교과목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양교육 과정 개편의 배경과 목적 및 방향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정년이 얼마 안 남으신 분이 교양교육 개편이라는 어려운 사업을 맡게 된 것이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사실 2019년에도 있었고 2014년에도 있었지만 2014년과 2019년은 저희들 지금 2024년도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주어진 미션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들에게는 주어진 미션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글로컬 30 사업이에요.
그래서 글로컬 30 사업에서 몇 개의 중요 이념을 저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념의 틀 안에서 저희들이 교양교육 개편을 진행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글로컬 30이죠. 자, 글로컬리즘이라는 것이 이제 글로컬 30을 대학이란 교육 현장에 적용시킨 것인데 2000년대 이전의 것이 우리가 이제 보편주의 이념이라고 한다면 2000년대 초부터 2000년 2010년대까지가 다원주의 물결이 크게 불었죠. 그러다 보니까 보편주의, 즉 획일주의와 개인주의가 좀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이제 세계의 물결로서 글로컬리즘이 등장을 했는데, 글로컬리즘의 가장 큰 특성은 바로 뭐냐면 세계 속의 지역, 그다음에 지역의 세계화. 그래서 그 보편주의와 그다음에 다원주의의 대립적 이념을 넘어서 서로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글로컬리즘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교양교육 개편의 이제 목적을 살펴보면요, 그 교양교육의 일반적 목표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찰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인간상을 구성하는 통합학습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추상적이죠. 구체성은 좀 떨어지는데 하여튼 저렇게 추상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현행 전북대학교 교양교육 편성 체계의 특성은 뭐냐? 이것은 저희가 그 문제점을 제시하기보다는 2014년과 2019년도의 교양교육 개편에서도 동일하게 이 문제는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과 중심의 전공별 전문지식 및 실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기초교양과 핵심교양, 즉 학술의 보편적 가치 성격의 교과목 중심으로 편제돼. 특히 2014년과 2019년을 보면은 기초교양과 교양에서는 기초교양과 그 다음에 핵심교양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상대적으로 개방성과 자율성과 융합성의 성격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2025년부터 모집 단위가 이제 변화가 되죠. 옛날에는 전공 중심으로 학생들을 모집했다면 지금은 이제 모집 단위가 광역화가 되고, 그래서 2025년부터 106개 모집 단위를 46개로 줄이고 2028년에 31개로 줄이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속도는 좀 빨라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번 교양교육 개편에 방향을 5개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첫째가 자율성, 두 번째 개방성, 세 번째가 융합성인데요. 그 중에서 이 3개, 자율성, 개방성, 융합성, 이 3개의 이념은 글로컬 30 사업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커다란 이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개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 바로 배리어 프리예요. 그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배리어라는 것이 우리 그 교양교육 과정과 우리 전공 그 교육 과정에서 가장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전공과 전공, 학과와 학과, 단대와 단대. 그 다음에 교양교육 과정에서는 기존에 있는 것이 기초, 그 다음에 핵심, 일반이라는 또 배리어가 있고 그 안에서도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배리어를 조금 풀어주는 게,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자율성과 개방성과 융합성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적인 도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요자 중심과, 이것은 뭐 당연히 모든 교양교육 개편과 교육과정 중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가장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이 모집단위 광역화에 따른 기초 학력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지금 전공 중심에서는 교양교육에서 그 전공과 관련된 교과 과정을 교양에서 수강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교양교육 잠깐만요. 전공 과정에 관한 기초 그 학문 과정을 조금 배양을 해가지고 전공 과정에 들어옵니다. 근데 광역화에 따른 그 모집 단위를 광역화로 하게 되면은 과연 1학년 때 그 전공을 수강할 수 있는 기초 학문을, 기초 교과목들을 좀 온전하게 수강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장 그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많은 미의모책을 지금 준비를 했지만 얼마만큼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는
저희들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양교육 과정 개편 추진 경과및 향후 일정입니다. 2023년에 저희들 학교에 공모가 떴어요. 즉, 글로컬 30 교육 혁신을 위한 교양교육 과정 정책 연구를 모집한다는 공모가 떠가지고 그때 제가 대표 연구 교수로 해서 제가 연구진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구진이라는 것이 제가 좀 여기 이제 많은 교수들이 참여를 했는데 일부는 제가 교수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연구진으로 참여한 경우도 있고 일부는 단과대학교 학장님께 제가 추천을 부탁드려서 구성을 하기도 했고 또 일부는 대학 본부 처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려서 연구진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과대학 교수님들 거의 다 주요 단과대학 교수님들 한 분 이상씩은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정책 연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예. 그 다음에 2024년도에 교육혁신처 주관으로 해서 교양교육과정 개편위원회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 처장님 김현경 처장님이 위원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정책연구를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무처와 그 다음에 국제처 부처장님은 당연적으로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각 단과대에서 한 분 이상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기 위원장님이 김현경 처장에서 심재우 처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현경 처장님이 몇 월 달인가요? 9월 달인가 사직을 하셔가지고 사임을 교육처장을 사임을 하셔가지고 영어교육과 심재우 교수님이 지금 처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위원장님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심재우 처장님께서 이 팀에 합류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발표를 맡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양교육과정 개편의 추진 경과를 보면요. 이 일정에 따라서 쭉 진행을 해왔고 그 다음에 제가 9월 9일 날 교양교육과정 개편의 가안을 처국장 회의에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 날 교양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1차 공청회를 학과장, 학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 그래서 유튜브에 생중계가 됐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한번 살펴보니까 469분이 조회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10월 11일 날 오늘 전체 교수님들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를 한번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월 22일 날 학무회의 때 학처장님을 상대로 해서 제가 이 내용을 역시 가안입니다. 이 가안을 제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으로는 최종적인 가안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어떤 심의를 통해서 확정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는요 교양교육 교과목 개발에 관한 정책 연구를 실시할 거예요. 왜냐하면 좀 혁신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위험적인 요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정책 연구회를 통해서 지금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 연구 때도 많은 교수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서 1월까지는 이제 관련 재규정 및 전산 시스템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가 아니라요. 이 비교안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2019년 지금 현행입니다. 현행 교양 과정 교양 편제는 기초와 핵심과 일반 이 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최소 학점을 이수하는 기준이 기초와 핵심 교양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에서 12학점을 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에서 12학점, 그러면 24학점이죠.
그리고 나머지 유학점을 어디서 따야 되느냐? 일반에서 따는 것이 아니라 기초와 핵심과 일반 이 세 군데에서 자유롭게 학생들에게 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교양과 핵심교양,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과정으로 해서 그 중점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현행 그 교양교육 과정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성은 이제 뭐냐? 학술의 보편적 가치를 가진 그런 교과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양교육 과정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개편안에서는 조금은 좀 그 배리어를 좀 단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교양은 그대로 두고 균형교양을 핵심교양과 일반교양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균형교양으로 재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균형교양을 옛날에 보면은 여기 핵심교양에서는 3개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7개로 거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초교양의 첫 번째 특성은 원래는 글쓰기도 선택으로 좀 더 볼까 했는데 각 대학의 그 교양교육 과정이 그 편성을 보니까 그 글쓰기의 필요성을 모든 대학에서 다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위원회에서도 대다수 의견이 글쓰기만큼 필수로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저희들이 기초 필수로 두었고 그 다음에 고전명제의에도 그 기초 필수에 있었지만은 그 의사소통 그 범주로 넣어가지고 그 기초 선택으로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실용영어는 저기 보면 외국어 균형교양에서 외국어 범주에 저희들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필수는 한 과목, 그 다음에 기초 선택에서 3학점 주세요. 그러니까 이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영역에서는 모든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반드시 3학점 이상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나중에 배리어 프리가 됐을 때 학생들이 전과를 좀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그 전과를 하게 되면 20에서 문과로 가고 문과에서 20으로 갔을 때 문과 학생이 20에 관한 최소한의 기초 교양 정도는 하나 정도는 이수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학생들이 그 전과나 그 다음에 뭐 복수 전공 이런 것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 자연과 그 다음에 인문을 균형적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과학적 사고가 문명이 있는데 원래는 컴퓨팅 사고와 무슨 사회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하나가 여기 저 기초 선택에 여기 보면 저 컴퓨팅 사고와 인간. 그런데 그 디지털 영역에서 그 교과목이 그 디지털 그 소프트웨어 교과목과 좀 중복이 된대요. 그래서 그 과목을 폐기를 하고 디지털 영역에서 그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에서 균형교양에서 그것을 강의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원래는 저희가 수리적 사고와 문명을 넣었는데 자연대학에서 수리적 사고하면 수학과 중심으로서 과목이 유지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수리적 사고란 말을 과학적 사고로 좀 바꿔줬으면 어떻겠느냐. 여기 보면은요 고전명제에 있는 인문대 전체 교수들이 다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학적 사고와 문명도 자연대 교수들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이라는 이 명칭은 고전명제 이해와 과학적 사고와 문명 이것을 근거로 해서 명칭을 붙인 것이 아니라요. 의사소통은 비판적 사고와 토론 그것을 특성으로 해서 의사소통이라고 저희들이 대범주를 뒀고 그 다음에 통계적 사고와 사회라는 이 교과목을 특성을 삼아서 문제 해결이라는 이 범주의 명칭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균형교양을 보면요, 제가 여기를 넘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균형교양을 7개로 나누면서요, 저희들이 균형교과목 운영의 기본 원칙을 한 5개로 정해봤는데요. 저것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7개 영역에서 거의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5개 영역 이상을 필수로 선택하고 나머지는 중복 선택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사범대 과학교육과나 의대라든가 왜 그럽니까? 예, 의대 뭐 몇 개 그 특수학과들은 그 저 5개의 영역을 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외 조항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세운 것이 2024년까지 유지되고 있는 교양이수 기준에 변화가 없는 모집 단위, 공대도 있고
과학교육과도 있고 뭐 의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학과는 기존의 이수 기준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 핵심 교과목이 균형 교과목으로 편성이 되면은 분반수가 그 교과목들이 조금 과목 자체가 학생들의 흡입력을 끌어들이기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핵심 교과목이 학술의 보편적 가치를 가진 과목이기 때문에 최소한 2년간은 2024년도 분반수를 그대로 유지시켜줄 방침입니다. 그 다음에 균형교양에서 아주 연성화된 교과목,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런 과목들에 학생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몰릴 것을 대비해 가지고 최소 분반, 즉 한 개 분반만 저희들이 열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교과목들에 학생들이 많이 분반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럴 때는 그 교육처에서 단독적으로 분반을 그 결정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통해서 최소한의 분반만 저희들이 증대할 것을 허용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 안 나와 있네? 그 균형 교과목? 네, 균형 교과목 그 교과목 표는요, 저희들이 유인물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